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화요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8월까지는 대상 경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경마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도입되는 시수말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순차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어제 이제 좀 예고편을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거죠. 미국 챔피언 스프린터 넌해피 한국 도입이다. 요거 1분짜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넌해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두 개 있습니다. 이 강태승의 마이웨이 여기에서는 경마 해설 방송 위주로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뭐죠? 대상 경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요, 토요, 일요 경마 해설 방송은 이 강태성의 마이웨이 여기에서 하고 강태성의 혈통경마라는 요 유튜브 사이트에서는 혈통 이야기라든가 경마 이야기 요런 것들을 주로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번 방송 그러니까 이 너네피의 방송은 저 강태성의 혈통경마 저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뭐 원래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도입이 돼서 내년에 실순말 생활을 할 수 있는 말들이 은근 많아요. 지금 민간 목장에서 세두가 도입이 되었고 그거는 제가 순차적으로 방송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생산자 협회에서도 말 구매를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사의 거죠. 닉스고가 한국에 도입이 돼서 실순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 너네피 같은 경우는 실순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목장에서 의도적으로 좀 도입을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목장 그러니까 이 너네피가 그 스탠딩을 하는 그 목장이 태형 목장입니다. 그 태형 목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컬러즈 플라잉도 있긴 하지만 이제 컬러즈 플라잉이 나이가 많죠. 그런데 목장에 가서 보니까는 완전히 회춘했다고 난리인데 어쨌든 나이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 목장에 있는 말들이 앵커다운이 있어요. 앵커다운은 교배를 참 잘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자마들의 거리 적성을 마일로 판단해서 도입을 한 말이고 그리고 프레저베이셔니스트가 원래부터 교배를 했죠. 이 말은 장거리 혈통이죠. 그래서 장거리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마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단거리 쪽 자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말들을 하나 도입을 하자. 그래서 목장에서 도입을 한 말이 바로 이 넌해피입니다. 교배료는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미정인데 아마 요 선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넌해피의 혈통표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혈통표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읽는 법을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GRR로 그러니까 그레이 론이죠. 회색마라는 뜻이에요. 1993년생이란 뜻이고 7S 이거는 7번 스타트를 했다는 거예요. 7번 출전을 했고 그 중에서 G1 윈 지원 경주 우승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자마들의 성적입니다. 945 F 같은 경우는 945 폴이에요. 그러니까 945대 자마들이 생산이 되었고 그 중에서 SWRS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스 위너라는 뜻입니다. 57두가 스테이크스 위너였고 여기 AI 평균 수득 상금입니다. 평균 수득 상금은 1위 평균입니다. 1위 평균이기 때문에 1.6이면은 평균보다 1.6배를 벌어들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수치 1.6이라는 수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AWD 이게 있는데 AWD는 저거예요. Average Winning Distance라고 평균 우승거리입니다. 그래서 7풀롱이 평균 우승거리니까 1400m죠. 자마들이 140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400이라면 그 단거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미국에서 1400이면은 마일러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마들이 단거리도 있고 긴 거리에서도 했는데 그 평균이 7풀롱이기 때문에 평균이 7풀롱이면은 거의 마일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단거리면은 7풀롱 이하가 되겠죠. 그런 말들은 단거리고 물론 7풀롱 자체는 단거리입니다.
이 3대 모인 모라이어즈 맘의 이게 성적이고 2대 조인 3대 조죠. 2대 조인 슈퍼 세이버 같은 경우는 브라운이죠. 모세건 브라운이었고 2007년생이고 10번 출전을 해서 지원 우승을 했고 1096두의 자마드를 생산했고 근데 스테이크스 위너는 47두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모라이어즈 맘보다 출전 그 생산 두수가 100두는 더 많은데 스테이크스 위너는 적죠. 거기에다가 AI는 1.20이고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AWD가 8.83입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긴 수치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부풀롱을 뛰었다고 봐야 되죠. 8.83이면은 그러면은 거의 마일 이상의 거리에서 활약을 했고 이 슈퍼 세이버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AWD는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반면에 그러니까 넌에피 같은 경우는 2012년 브라운의 말이고 10번 출전해서 지원 우승을 했고 473두가 자마들이 생산이 됐고 이 중에서 18두가 스테이크스 우승마입니다. 그 중에서 AI가 1.25로 좀 부마인 슈퍼 세이버보다 좀 더 낮고 6.42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300m 정도 자마들이 평균 우승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넌에피 자마들이 마일까지는 커버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넌에피 역시 단거리 스프린트였고 그 자마들 역시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마는 조금 다르죠. 벨라 졸리에 같은 경우는 뭐 7풀롱 6 레이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7풀롱이 아니라 7두가 생산이 되었고 6두가 레이스 경주에 뛰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6두가 우승을 했고 한두가 스테이크스 위너인데 그 한두가 넌에피란 뜻입니다. 그리고 벨라 졸리에 같은 경우는 10전을 경제 출전을 했고 우승을 거뒀다 이거고 졸리에 부티크 같은 경우는 경제 출전을 안 했고 8두가 생산을 했고 8두가 경제 출전을 했고 8두가 우승을 거뒀고 한두가 스테이크스 위너이다. 그러니까는 졸리에 부티크라든가 벨라 졸리에가 모두 자마들이 경제 출전한 자마들은 모두 우승을 거뒀어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자마들이 우승하는 게 굉장히 좀 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니고 모기 라인도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브리딩은 미스터 프로스펙트 4x5 있고 그리고 노던 댄스 5x4x5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던 리든 미스터 프로스펙트이든 근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넌에피예요. 넌에피의 마체 그리고 넌에피의 부마인 슈퍼세이브 그리고 슈퍼세이버의 부마인 모라이어즈 맘인데 마체가 결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기도 힘듭니다. 보통 윗대에서 내려오는 마체를 비슷하게 이제 후대로 물려주는데 이 세 마리는 각각 아버지가 전부 다 마체의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모라이어즈 맘부터 마체를 보면 굉장히 좀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애들, 그러니까 잔디줄에서도 좀 잘 뛰게 생긴 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이쁘게 생긴 체형이고, 여기에 반해서 슈퍼 세이버 같은 경우는 잘생긴 체형은 아니죠. 그리고 체형적으로 본다면은, 뒤가 좀 헐렀고, 그런데도 이 말은 자마들이 장거리에서 잘 뛰었죠. 그리고 장거리 체형이랑 비슷하고, 그에 반해서 넌에피는 좀 상체가 좀 더 슈퍼 세이버보다는 발달이 돼 있죠. 그리고 후구도 조금은 더 낮고, 그래서 단거리에서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자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마체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체의 특성 자체가 자마들의 특성 자체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솔직히 제일 잘생긴 말은 모라이어즈 맘이고 그 다음이 넌에피고 제일 못생긴 말은 슈퍼 세이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못생겼다고 자마들이 못 뛰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국내에서 슈퍼 세이버 자마들이 굉장히 좀 장거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일단 모라이어즈맘부터 3대조인 모라이어즈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라이어즈맘은 현역 시절 그리 성공적인 경주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미국 2세마 챔피언
그러니까 2세 때부터 빠른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대치가 크긴 했지만은 그 왼쪽 발목 골절로 인해서 빠르게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시스말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스말 생활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2007년 안락사 되기 전 교배료는 당시 최고 수준의 7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배료가 낮게 시작을 했는데 자마들의 성적이 좋다 보니까는 교배료가 수직 상승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2두의 켄터키 더비 우승마를 배출을 했습니다. 음, 모나코스와 슈퍼세이버 모두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을 했고,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죠? 랜턴드 히트라고 읽어야 되나? 이 말리버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국내 자마로는 미라클 라인이 있고, 전부 마일 이상의 긴 거리에서 지원 우승을 거뒀는데, 랜턴드 히트만은 말리브 스테이크스 1400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리브 스테이크스는 너네피도 이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마들이 모래뿐 아니라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으로 팔려간 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잔디주로에서도 잘 뛰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럽에서 48두밖에 출전을 안 했는데 32두가 우승을 거뒀고, 그 중에서 5두가 블랙타입 우승, 그 중에서 2두는 그레이드 우승마입니다. 이 성적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 모라이즈 맘의 외조부가 까로 이기기에 잔디주로에서는 자마들이 좀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외조부로 갔어도 76대 블랙타입 우승마를 발출을 했어요. 국내에서 첫 자마들이 데뷔를 했죠. 에어포스 블루의 외조부가 바로 이 모라이어즈 맘인데, 사실 이 에어포스 블루도 유럽에서 경주를 뛰긴 했죠. 근데 마태를 놓고 본다면 이 모라이어즈 맘과 마체가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어포스 블루는 외탁을 좀 하지 않았나, 생긴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너네피나 슈퍼세이버는 다른 결의 마체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이 잔디보다는 모래줄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체형인 건 분명해요. 특히 너네피나 마체에서 스프린터적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대조인 슈퍼세이버를 살펴보면은 2010년 켄터키 더비 우승마죠. 물론 그 당시 켄터키 더비가 편성이 약했던 측면이 있어요. 2차기 아이스박스였고 3차기 패디오 프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말은 누키넨 너키인데, 역시 실수말로 성공을 한 말은 누키넨 너키예요. 이때 켄터키 더비에서 6착을 하긴 했지만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 아마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혈통은 무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경주력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실수말로 가서도 이 혈통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 혈통으로 인해서 교배료가 결정이 되는, 현역 시절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혈통적 특성도 교배료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서 시스말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 못했지만 의외로 국내에선 자마들이 장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어요. 7마들을 4두나 배출을 했는데 월드파워, 마이티수, 플래닛 오브 시크릿, 그리고 마이티팝, 이렇게 7마들을 배출했는데, 사실 때 당시만 해도 슈퍼세이버가 국내에서 도입이 된다면 좀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컸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기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호주나 아르헨티나로 계속 셔틀을 다니다가 결국 2020년에 터키가 채갔죠. 터키로 팔려갔는데, 그 당시 참 아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한국 왔으면 성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했던 실수 말이고, 어쨌든 이 슈퍼세이버는 그 자마의 너네피와는 결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모마인 벨라 졸리에 같은 경우는 현역 시절 2승을 했고, 2대모인 졸리에 부티크 같은 경우는 경주에 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정비마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졸리에 부티크가 민디 게일과 이 형제마예요. 그리고 5대모가 퀸 나스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기의 라인은 그래도 한타가 나올 수 있는 혈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기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범해요. 모기의 라인을 보면은 뭐 그닥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경주마들도 없었고, 그나마 민디 게일이 포워드 갈 스테이크스라든가 플로리다 옥스에서 우승을 했던 거긴 하지만, 그런데 그 윗대로 올라가면 퀸나스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너네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벨라 졸리에 같은 경우는 컬린이라든가 저스티파이, 엉클, 뭐 누킨 앤 너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는 시스말과 교배를 한 것을 보더라도 목장에서는 종빅마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 너네피가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이 벨라 졸리에는 총 6대의 자마가 경제 출전해서 6대 모두 우승을 거두었고, 이후 모마인 벨라 졸리에는 2015년 그 브리딩 스톡, 핀랜드에서 열렸던 브리딩 스톡 종빈마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리딩 스톡 세일에서 무려 160만 불에 팔렸어요. 목장에서는 땡큐죠. 어쨌든 올해 한국에서도 9월 달에 이제 뭐 당세마, 그리고 그 뭐죠, 종빈마, 이세마 이렇게 해서 믹스드 세일을 하는데 그것도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이 너네피의 경주 성적을 보면 10전 7승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전은 그건 좀 사연이 있었죠. 사건 사고가 있었고, 아메리칸 2015년도 아메리칸 챔피언 스프린트 호스예요. 체우스 스프린트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너네피의 이름을 딴 경주도 생겼죠. 원래 이 디아블로 스테이크스가 너네피 스테이크스로 바뀌면서 벨몬트 파크에서 지스리 경주로 너네피 스테이크스라는 경주가 열리고 있고, 벨몬트 파크가 리노베이션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에퀴덕에서 열렸죠. 그러니까 뉴욕에 경마장이 3개가 있죠. 벨몬트, 에퀴덕, 사라토가 이 3개가 있는데, 벨몬트는 그 리노베이션이라 원래 그 벨몬트 스테이크스도 사라토가에서 열렸죠. 거리를 2000m로 줄였어. 이 너네피 스테이크스 최고 기록을 작성한 말이 프렌체 파이어입니다. 현재 일본 에로스토드로 팔려갖고 교배료는 150만 원에 내는데, 이건 미국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아니죠. 그 이탈리아어로는 피렌체죠. 근데 피렌체는 영어 이름이 있죠. 플로렌스, 우리는 피렌체라고 하지만 영어식 이름은 플로렌스이죠. 그래서 피렌체 파이어, 이것도 일본어로 갖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일본이 미국에서 그 단거리 스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면서 모래주로 개량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또 굉장히 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미국에서 좀 단거리 스프린트적 성향을 가진 실수마들을 갖고 와서 좀 개량을 시키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갖고 마이뉴어 비스킷이라든가 드래퐁 이런 말들이 분명 단거리 스프린트인데, 일본에서 생산된 자마들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에요. 긴거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시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너네피가 한국에 도입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뷔전 1300m 인공주로였어요. 팔마신 낙성을 거뒀는데, 보겠습니다. 거의 뭐 능금 받듯이 뛰어요. 내측에 있다가 뭐 중속으로 선행을 가서 이 앞에서 이제 경주를 이끌어 가는데 거의 도주를 하죠. 1300m 인공주로이죠. 굉장히 좀 쉽게 뛰고, 거의 말을 거의 컨트롤을 안 해요. 여기서 이제 발을 바꾸다 보니까는 외사형을 했고, 그리고 직선에서도 뭐 채찍 톡톡 대고, 거의 난 응급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볼래. 괜히 약간 흔들리긴 하죠. 이때만 해도 조금은 체형 자체가 슈퍼세이버 필이 좀 나긴 합니다. 이렇게 거의 뭐 8마신차 낙승을 거두었고, 그 이후에 3시즌 첫 경기인 꽁대 스테이크스에서는 9착으로 부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착으로 부진을 했고, 요게 처음으로 진 거죠. 그 다음에 내리 6연승을 이어갑니다. 킹즈 비샵 스테이크스에서 1분 20초 54로 스테이크스 레코드를 작성을 해요. 트랙 레코드는 아니고 스테이크스 레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 베이어 스피드 지수가 113입니다. 이 지수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스피드 지수입니다. 요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킹즈 비쌉 경주인데,
너네피는 선행 선임마였어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움직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측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말이 이제 너네피입니다. 불법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강하게 몰았으면 트랙 레코드도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차차가 있다 보니까는 조금은 살살 몰았던 부분이 있고 일단은 상체를 좀 세워서 뛰고 거기에다가 이 주행의 중심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자전지를 좀 돌렸어요. 그러니까는 주법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닌데 이런 그 주법이 안 좋다고 경주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매번 제가 마주분들이 물어봐요. 주법이 이런데 어떠냐고. 그거는 경주력 발휘하는 데는 거의 100%라고 하면은 90%는 경주력 발휘하는데 지장은 거의 없다. 다만 부상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주법으로 성공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경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조건적인 스피드는 무조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받쳐주는 게 이 스태미너보다는 파워가 힘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주법을 쓰는 말들의 파워가 없으면은 국내에 그런 말들 많았죠. 이런 식으로 뛰는데 성적 안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은 파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이 직선에서 뛰는 거 보면은 얘처럼 이 너네피처럼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뛰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너네피는 파워가 받쳐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브리더스컵 스프린트에서도 우승을 하고 말리부 스테이크스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G1 6연승을 달리면서 G1 3연승을 달려요. 그래서 이 브리더스컵 스프린트를 본다면은 These two going at it for the lead off the far turn. A gap of 3 to Run Happy, who's still in third. Favorite Tail 외곽에서 is 이제 fourth, looking to the 빼서 far outside off the 추진해서 turn. 나오죠. And then Ivan Falanavalot, who's in fifth. 그러니까 Private Zone has taken the 왼쪽 lead from Holy 발목이 Boss. 쓰는 게 Run 좀 Happy 이상은 takes aim 하죠. with 거기에다가 Favorite 위로 Tail 뛰고 on the outside in fourth. Final furlong. Private Zone the leader. Run Happy just keeps coming at him past the 그러니까 16th 선천적으로 pole. 이 Run 너네피 같은 Happy and 경우는 앞발에서 얻어내는 추진력, 그러니까 뒷발에서 얻어내는 추진력보다 앞발에서 얻어내는 추진력이 좀 큰만 경주마였지 않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체형을 본다면은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종반 추진력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분명 단거리에서는 분명 능력을 보여준 경주마이고 물론 이런 주법을 가지고 장거리가 되냐.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주법인데 장거리에서는 조금 계속해서 힘을 쏘고 파워를 띄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거리가 길면 길수록 불리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거리에 집중할 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후에 두 번의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경주력을 보여주었어요. 말리부 스테이크스에서 우승한 이후에 에렉 스테이크스라든가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에서 4착 8착을 했는데 특히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은 1600으로 거리가 늘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급격한 경주력 하락을 봤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브리더스컵 스프린트 이후 우승한 이후에 조교사가 바뀌어요. 조교사와 마주와 마찰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마주와의 마찰보다는 그 중간에 끼었던 노라 홀러라는 레이싱 매니저가 끼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레이싱 매니저가 굉장히 좀 파워가 강한 레이싱 매니저는 굉장히 파워가 강해요. 조교사보다 파워가 더 강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특급 조교사들한테는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레이싱 매니저한테 휘둘리는 조교사들도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 레이싱 매니저인 노라 홀러가 마주의 친언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주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더스컵 스프린트에 우승을 했지만 이 마리아 보렐이라는 여성 조교사입니다. 이 여성 조교사가 잘려요. 발목에 이제 이 브리더스컵 스프린트 우승한 이후에 발목에 만져보니까 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훈련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주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거부를 했는데 마주는 뭔 소리냐. 주로 나가라. 훈련해라. 그래서 결국은 바뀌어서. 그런데 이게 마주가
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루틴에 따라서 어차피 그 경주마들은 자잘한 부상을 달고 살고 그걸 이겨내야 경주마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루틴대로 해서 성공을 하는 경주마들, 그걸 이겨내고 성공하는 경주마들도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이 당시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지나서 보면은 마리아 보렐 조교사의 판단이 옳았던 거고 마주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지. 이 당시에는 누가 옳은지는 아무도 판단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마주가 지든 조교사가 지든 누구든 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경마 팬들 입장에서 아니 마주 발목에 열감이 있는 말을 주로에 왜 내보내? 그건 조교사가 마주가 100% 잘못했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그러니까 경주력이 빨리 꺾이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랜 시간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렇다 능력 없이 그대로 꺾여버리는 경주마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말들이 국내에서는 샤프 휴머 자마들이 그랬죠. 유리몸인데 능력은 있는데 이거 좀 아껴서 치료를 해서 뛰면 잘 뛰겠지 해갖고 3세 후반 이렇게 뛰어버리면 그러면 능력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린 그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진 않다 이런 말을 드리고, 어쨌든 이 너네피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약물 치료도 없이 경주마 생활을 하였고 부상당하기 쉬운 주법임에도 튼튼함을 과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에그엑스테이스라든가 브리더스컵 더트마일 이 경주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거는 경주 능력 저하라기보다는 좀 조교사를 옮기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타드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25,000부. 그러니까 이 말이 데뷔 이제 실순말로 갔을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2개 라인, 그러니까 슈퍼세이버라든가 모라이어즈 맘에 2개 라인에서 그래도 대형마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순말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너네피가 워낙 스피드가 뛰어났던 경주마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어 스피드 지수 114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받았고 스포터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많은 경주마들, 리포트 리시버드가 112, 111두, 100두 이상이 생산이 된 거예요. 임신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신이 된 거고, 라이브 폴은 생산된 말은 거의 100두 언저리 생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신도 잘 됐고 생산도 잘 됐는데, 근데 그 초창기 자마들이 너네피에 기대했던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못 뛰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마들의 성적이 양호했는데, 근데 기대치는 상당히 좀 하이 레벨이었는데 자마들은 그냥 미디엄 정도의 레벨 자마들의 성적을 거뒀고 결정적으로 대형마 생산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배두 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2021년도 세컨 크롭 사이어에서는 4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자마들이 못 뛴 게 아니에요. 나티스타임, 나이키스트, 프로스티드에 이어서 4위를 했고 2022년 떨드 크롭 사이어에서는 7위를 했어요. 이런 상황은 경매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세마 그리고 1세마, 2세마 그 에버리지나 중간 평균가라든가 중간가를 본다면은 중간가가 72,500불이에요. 그리고 중간가가 4만불이고 중간가가 5만불. 그러니까 당세마가 굉장히 좀 비싸게 팔렸죠. 그런데 평균가는 10만불, 85,000불, 87,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가보다 평균가가 더 높다는 거는 비싸게 팔린 말들은 굉장히 좀 비싸게 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0년 파지티브 돈 세일에서 총 4두가 판매가 되었고 그 중에서 그 4두의 평균가가 40만 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이 70만 불에 팔렸는데 그 파지티브 턴에서 저라도 이거 70만 불 사겠어요. 마체가 너무 좋아요.
뛰는 폼새도 그렇고, 이거는 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예술이다. 근데 이 넌해피의 자마들의 성적 편차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그 체형적인 편차도 좀 있어요. 비싸게 팔린 말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이게 47만 부에 팔렸는데 상당히 좀 농다리죠. 넌해피 자마들이 그렇게 농다리로 뽑진 않아요. 모래주로에 강하게 딱 뽑아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좀 슈퍼 세이버 필이 좀 나죠. 이게 47만 5천 불이고 반면에 이 말은 49만 불인데 이 말은 오히려 넌해피 필이 많이 나죠. 물론 후구는 슈퍼 세이버를 좀 닮았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모래주로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은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좀 일정적으로 마체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슈퍼 세이버 필락에도 뽑고 그리고 넌해피 필락에도 뽑고 이런 점이 경매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넌해피에게 주목을 했던 게 이제 넌해피가 가지고 있던 그 강한 스피드가 뭐 반만 물려받아도 굉장히 좀 성공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강한 스피드의 전승을 기대한 게 이 경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시장이 결코 외면을 받는 그런 시순말은 아니었어요. 경매가도 양호했고 자마들 성적도 양호했는데 문제는 기대치가 너무 컸다는 거죠. 자마들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누텔라 펠라 같은 경우는 호플 스테이크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호플 스테이크는 2세마 경주예요. 2세마 지원 경주인데 여기서 우승을 해갖고 3세 시즌 엄청 기대가 됐죠. 그런데 3세 시즌 호주에서 이제 미세 골절이 났어요. 그래서 3세 시즌 2024년도를 통째로 날려버려요. 그러면서 2025년도 복귀를 했고 그리고 스마일 해피 같은 경우는 알리슈바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팔로잉 씨 같은 경우는 바스버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고 해피 아메리카는 루이지애나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전부 우승 기록을 보면 단거리부터 1700마일까지 좀 자마들이 활약을 했고 장거리에서 잘 뛴 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일까지 뛰었다는 건 한국서 1800은 충분히 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마들 성적도 나쁘지도 않고 그럼에도 한국에 도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형마 생산에서 조금 약점을 보였어요. 스테이크스 우승마라든가 아니면 지원 그레이드 우승마 생산 요즘에 좀 약점을 보였고 자마들은 다들 나름 골고루 괜찮게 뛰었어요. 1.2라는 AI 수치가 그것을 증명을 하거든요. 대형마 수치 생산에서 좀 약점을 보이고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딱 싫어하죠. 자마들이 다 못 뛰어도 돼. 그러니까 백두가 다 못 뛰어도 돼. 그 중에서 한 두세 두가 지원 우승하면 그 시순말은 무조건 성공을 해요. 미국에서 바라는 거는 그런 지원 우승마를 배출하는 시순말을 바래요. 왜냐하면 그 지원 우승마들이 계속해서 실순말로 환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의 선호하는 미국과 한국의 경마 생산자들의 니즈, 마주들의 니즈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제 클래식 퍼포먼스 인덱스 줄여서 CPI라고 하는데 이 클래식 퍼포먼스 인덱스 수치를 보면은 다 높아요. 키네틱 스카이도 4.25고 블랙타이거 우승을 했죠. 그리고 제일 높았던 말이 팔롱 C인데 17.4입니다. 그레이드 2 우승을 했는데 이 CPI 수치가 다들 높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CPI 수치가 높은 말들이 많이 넌해피한테 교배를 갔는데 기대치는 굉장히 좀 최상위였는데 그 자마들은 못 뛰는 것도 아닌데 최상위만큼의 기대치가 안 됐다는 것이 이 CPI 수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1.2라는 AI 수치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마들이 다들 기본 이상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에이펙스 수치가 공개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에이펙스 수치가 공개가 안 됐더라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1.2라는 게 뭐 한두 대의 경주마가 몇백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여 갖고 AI 수치를 올린 게 아니에요. 자마들이 골고루 우승을 하면서 올린 수치이기 때문에 자마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332두가 출전을 했고 230두가 우승을 거뒀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70%가 우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마들의 평균적인 경주 성적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경주 성적, 평균 우승을 한 그 평균마들은 여타의 다른 말들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경주 성적 1.22라는 경주 성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말로서 결코 실패한 실수말은 아닌데 미국에서 바라는 대형말 생산에 결국은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에 도입이 되었고, 미국에서도 이 클레어본 목장인가요? 거기에서도 결국 한국에 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한다면 그동안 한국에서 단거리 혈통의 실수말이 없었다는 점에서 너네피의 등장은 거리의 다양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혈통 라인도 슈퍼세이버, 모라이어즈 마음, 그리고 웨이버링 모나크, 그리고 머제스틱 라인으로 이어지는 2개 혈맥이기 때문에 혈통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 뭐 아까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일본이 미국산 스프린트 실수말들을 많이 사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프렌즈 파이어도 에로스터드에 팔려갔고, 마이뉴얼 비스킷은 이게 어느 목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드레퐁은 샤다이에서 사갔죠. 그러니까 마이뉴얼 비스킷이라든가 드레퐁들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 이 생산자들이 미국이 단거리 실순말들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들 현재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너네피가 한국에 도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 역시 좀 이 자마들이 국내에서도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되면은 이 너네피에 잘 맞는 매칭, 과연 어떤 암말들이 이 너네피와 잘 맞을까, 이런 매칭적인 측면은 기회를 봐서 방송을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아무래도 이제 뭐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그닥 크게 의미가 있는 방송은 아닐 것 같고, 생산자라든가 아니면은 마주 조교사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경마 팬들만 위한, 베타들만 위한 방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매칭 너네피가 과연 어느 매칭과 좋은 그 궁합을 보여주느냐, 요거는 생산자나 조교사 그리고 마주들을 위해서 한번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